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결국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습니다. 지명 28일 만입니다. 지명 뒤에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온 만큼 예견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당장 경제 위기 속에 예산 당국 수장의 장기 공백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이번 기회에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파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주 중반까지 영하를 한참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건조한 공기도 문제인데요. 강풍 예보도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 특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어제 베트남에서 건강 악화로 별세했습니다.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애도를 표했습니다. 청와대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인사권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는데 인사검증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지적했습니다. 재작년 이재명 대통령이 흉기로 공격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재수사에 착수합니다. 경찰은 부산경찰청에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TF를 설치하고 배후와 공모 세력, 부실 수사 여부를 조사합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기록하는 등 이번 주에도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추위는 토요일 낮에야 풀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건데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이틀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보수 진영 인사인 이해운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된 직후 보좌진 갑질 의혹부터 장남의 위장 미혼 부정청약과 특혜 입학 의혹까지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거듭된 논란 속에 지난 23일 인사청문회가 개최됐지만 소명이 충분치 않았다는 의견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습니다. 결국 불과 청문회 이틀 만에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을 전격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숙고와 고심 끝에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회견에서 본인 해명을 공개적으로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지만 부정적 여론이 뒤집히지 않았다고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문제의식을 가지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로서도 아쉽기도 하죠. 그러나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또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공정하죠. 특히 이 대통령은 청문회 이후 이 후보자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전달되기도 전에 철회 결심을 내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의 이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 등으로 이번 주 내내 전국이 뒤덮일 가능성을 이 대통령이 우려한 것 아니겠느냐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인사를 통한 대통합 노력은 계속될 거라며 진영을 가리지 않는 인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는 신중히 검토해 후임자를 찾겠다고 설명했는데 차기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다시 보수 인사가 발탁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권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는데 인사검증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해운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기 전 청와대가 먼저 지명을 거둬들이자 여당은 즉각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가슴이 아프다며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결단이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엄정한 국민 눈높이와 정세적 수용성을 고려한 고심의 결과입니다. 또 진영을 넘은 통합 인사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탕평 의지에도 거듭 힘을 실었습니다. 극단화된 갈등 상황에서 한쪽 진영에 치우쳐선 안 된다는 게 대통령 진심이란 건데 자당 출신 후보자를 매장하는 이중잣대가 과연 옳으냐며 화살을 보수 진영에 겨누기도 했습니다.
그간 낙마를 외쳐온 국민의힘은 이미 위선과 탐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간과 국력만 낭비했다는 비판 속 공천을 3번이나 주면서도 검증하지 못했느냐는 여권 주장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정당 차원 검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인사 검증에 실패한 건 이재명 청와대란 사실을 잊지 말라고 직격한 겁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이렇게 검증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첫 번째 검증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또 이번 기회에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후속 보완 조치에 즉각 나서라는 충고도 이어졌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예훈 후보자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1인 1표제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같은 당내 현안으로 여야 관심이 다시 옮겨올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어제 별세했습니다. 베트남에 출장을 갔다가 현지 병원으로 이송된 지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애도를 표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베트남에서 향년 7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지난 22일 회의 참석차 호치민을 찾은 이 부의장은 이튿날 호흡곤란을 호소해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심근경색 진단이 내려져 스텐트 시술까지 받았지만 계속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결국 이틀 만에 운명했습니다.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애도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가슴이 무너진다며 평생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이 부의장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고 민주당도 한 사람의 정치인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민주주의를 함께 보내고 있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부의장이 재야에서 시작해 국정의 책임을 맡기까지의 길은 우리 정치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거라고 업적을 기렸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온히 쉬라며 남겨주신 발자국을 기억하며 살겠다고 적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오랜 세월 대한민국 정치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셨다며 부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부인이 운구되는 대로 장례는 국내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에 예정됐던 제주도 현장 일정을 취소하고 오늘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합니다. 지도부는 이해찬 전 총리 운구 등 장례 절차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의 진행 상황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단식이 끝난 뒤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단식 여파로 입원 치료 중인 장 대표는 불참할 예정인데요. 관심을 모았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안건 역시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통일교와 공천헌금, 이른바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원내 활동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가운데 하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유예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중과 유예를 또 연장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는데 다만 만료 시점인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조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에 이어 또다시 SNS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글을 올렸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제목으로 중과 유예를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말했습니다. 5월 9일 중과 유예 종료는 이미 정해진 일로 비정상적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될 거라고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는 만큼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중과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적었습니다. 현재 세법은 대금 청산일이나 등기 이전일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번에만 계약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3일 첫 언급 이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와 잔금 등 거래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시일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세부담이 커지면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증여로 전환해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앞선 상법 개정을 거론하며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좋아지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피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정책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에 재연장은 없다고 연일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시사하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양도세 중과 정책이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적었습니다. 공유한 기사는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내고 집을 팔기보다는 버티기나 증여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을 바탕으로 양도세 중과가 거래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경제 뉴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죠. 주가는 15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회장은 축하 대신에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면서 잃어버린 기술 경쟁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진행된 삼성그룹 임원 세미나에서 고 이건희 선대 회장의 경영 철학을 담은 영상과 함께 전달된 이재용 회장의 메시지.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 주가 15만 원이라는 실적에도 이 회장은 오히려 임원들을 더 몰아세웠습니다. 숫자가 조금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라면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의 발언은 냉철하게 삼성의 현실을 직시하고 내린 판단에서 비롯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어진 삼성의 불황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기술 경쟁력을 잃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납품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삼성이 기술력을 회복한 게 아니라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HBM 생산량 덕분이라는 해석도 많습니다. 여기에 범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 역시 역대급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정작 강조했던 근원적 기술 경쟁력을 되찾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뼈아픈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는 살아났지만 삼성의 나머지 한쪽 날개인 스마트폰과 가전사업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글로벌 수요 감소 속에 중국 업체들의 기술 추격은 매년 거세지고 있지만 구조적 위기를 빠져나갈 해법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원적 기술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선 결국 이 회장의 사업 결단과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AI 시대에 뭔가 강력한 플랫폼이나 기술 주도력을 가질 수 있는 대형 M&A 같은 걸 해야 되지 않을까. 로봇과 AI를 결합한 곳에서 현대차에 뒤처지지 않는 뭔가 제품이나 우리 경제를 좌우하는 시총 1위 삼성전자가 앞으로 기술 경쟁력을 다시 확보하고 또 한 번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을지는 모두 이재용 회장의 손에 달렸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가업 상속 공제를 악용해서 상속세를 회피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수도권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해서 국세청이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액 자산가 사이에선 300억 원대 땅에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한 뒤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입소문이 고액 나고 있다고 세무당국이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자산 규모가 큰 서울과 경기도 소재 일부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고액 자산가의 가업 상속 공제를 위한 편법 수단이 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세무당국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가업 상속 공제가 상속세 회피에 악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커피 전문점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베이커리 카페는 공제 대상으로 분류돼 고액 자산가의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서울 근교의 300억 원대 토지를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136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토지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해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해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가업 상속공제 300억 원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가업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업종을 위장해 운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장 자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최근 개업이 급증한 서울 경기도권 소재 베이커리 카페 중에서 자산 규모,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일부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하여 그 운영 실태 및 신고 내용 전반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가업 상속 공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 조사지만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별도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최근 유가증권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가진 주식의 비중이 5년 9개월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경제 전문가의 절반 이상이 당분간 우리 경제가 1%대의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이 시행됐지만 국내 자영업자 숫자는 오히려 2년 연속 3만 명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세계에서 커피 소비가 많은 국가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의 커피 수입액이 1년 새 8천억 원 가까이 급증해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로봇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핵심 부품은 절반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지난해 당기순이익 70억 원을 기록하며 2016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작년 부산 가덕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흉기로 공격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재수사에 착수합니다. 경찰은 부산경찰청에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TF를 설치하고 배후와 공모 세력, 부시 수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를 방문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0대 남성 김모 씨에게 흉기로 목 부위를 공격당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은 이 대통령은 무사히 회복돼 보름쯤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배후와 공범 없이 혼자 벌인 일이라는 수사 결과를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테러 지정과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20일 정부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2개 수사대 45명 규모의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TF를 부산경찰청에 설치해 본격 수사에 돌입합니다. 당시 사고 현장을 물청소하는 등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부산경찰청장의 지휘와 보고를 배제하고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사건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배후와 공모 세력, 당시 미진했던 부분 등을 빠르고 공정하게 수사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돼 울산과 부산에서 조사를 받은 피의자들이 전원 구속됐습니다. 충남 경찰청에서 조사하는 17명은 오늘 구속 여부가 가려집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송환 한국 국적 피해자 가운데 가장 많은 49명이 압송된 부산. 영장 실질 심사에도 대형 버스가 동원됐습니다. 버스에서 줄줄이 내린 피해자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캄보디아 왜 가셨습니까? 고문당하거나 납치되신 적 있으신가요? 한 명이 심사를 포기하면서 모두 48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관공서를 사칭해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속여 190여 명에게 6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전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해 판사 2명을 추가로 투입했지만
워낙 인원이 많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연예빙자 사기를 벌이다 체포돼 울산으로 압송된 부부 역시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산과 같은 시각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마찬가지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부부는 법정으로 향하기 전 범죄단체 조직과 사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며 짧게 신경을 밝혔습니다. 범죄단체 조직과 사기 혐의 인정하시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 어떻게 포섭해서 풀려났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3일 국내 소환된 이후 울산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만큼 범죄 수익을 추적하고 자금을 댄 뒷배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특별 대응 TF를 통해 국내에 송환된 피해자는 모두 73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전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비교적 죄가 가벼운 한 명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충남경찰청에서 조사하는 17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월요일 오후에 열릴 전망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이민당국 요원의 총격으로 또 시민이 숨졌죠. 이 사건의 후폭풍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중단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미국 내 갈등 상황 어떻습니까? 네, 미국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꼽히는 미네소타는 영하 20도로 떨어진 혹한의 날씨 속에도 많은 시민이 연방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네소타 등에서는 지역 경찰 수뇌부 사이에서 연방 요원들이 정해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마찰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 요원이 쏜 총에 이 37살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미네아폴리스 경찰이 주 법원에 수색영장을 제시했는데도 국토안보부 요원들이 진입을 막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격을 받은 프레티가 당시 손에 전화기만 들고 있었고 연방 요원이 프레티가 소지한 총을 빼앗아 비무장인 상태에서 요원들은 10발 이상 총을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가치가 공격받고 있다는 경종이 돼야 한다며 분노는 정당하고 불의에 맞서는 게 시민이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 기반인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프레티가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권총 사진을 올리며 장전됐고 발사 준비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총을 쏜 요원이 소속된 국경 순찰대 그레고리 보비노 사령관은 프레티가 요원들을 학살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He brought a semi-automatic weapon to a riot, assaulted federal officers, and at some point they saw that weapon. 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은 일단은 팩트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번에도 거짓일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 사안과는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네, 프레티 피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연방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상을 벌여왔던 정부 세출 승인 6개 법안 일괄 처리안의 통과에 민주당 상원의원 일부가 추가로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민 세관 단속국 ICE 지출 15조 원을 포함해 국토안보부 지출 93조 원이 반영된 예산은 결코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이 처리안의 상원 통과는 어렵게 됐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죠. We don't stop this in its tracks. What you are seeing in Minnesota, people being killed simply for exercising their First Amendment rights, is going to be a regular feature in this country.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받고 처리안이 통과하려면 의원 6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공화당 소속은 53명이어서 단독으로는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오는 30일까지 법안 일괄 처리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일부 미국 연방정부 기관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전망입니다. 다만 ICE의 경우에 민주당 의원들이 처리안 통과를 거부해도 공공안전 기능으로 분류돼 예산이 이미 많이 확보돼 있어서 운영 자금이 실제로 바닥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로봇과 결합하면서 노동 현장의 변화 속도도 한층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피지컬 AI 기술이 적용된 로봇의 확산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고용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잇따르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이 매장에선 로봇이 주문을 받고 음료도 만듭니다. 지난해 상반기 라스베이거스 방문객은 전년보다 7% 넘게 줄었는데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13%나 감소했습니다. 관광 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곳에서 사람 대신 일하는 로봇은 흔한 풍경이 됐습니다. Our founders saw an opportunity to supplement the workforce with robotic solutions that can come into businesses and keep the operations stable and running and really allow the humans at the business to be able to be assigned to more value-added tasks. 불황과 인력난이 맞물리자 로봇은 비용 절감과 운영 안정의 해법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라스베이거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자동화로 최대 9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에선 2030년까지 전체 일자리의 약 30%가 자동화 위험에 노출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기업들은 로봇을 보조 도구가 아닌 실제 현장 투입을 전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Atlas is designed to be an industrial robot. We're building a robot that is flexible enough to do many jobs from dock door to dock door in a facility. 하지만 로봇 기술이 모든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Many of these robots, what we see here, they cannot actually do useful things. But manipulation is one of the grand challenges of robotics. 로봇은 이미 일터에 들어왔지만 아직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기엔 한계도 분명합니다. 자동화의 속도보다 중요한 건 변화 속에서 인간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가입니다. 기술 발전과 노동의 미래 사이의 균형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 선언을 계기로 머지않아 일자리가 전부 AI나 로봇으로 대체되는 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 환경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정부는 인간과 AI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한 대 가격은 2억 원. 하지만 계획대로 3만 대를 도입할 경우 단가는 4,700만 원까지 떨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더군다나 24시간 공장을 돌릴 수 있으니 기업 입장에선 도입을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해 4조 3천억 원 규모였던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2030년이 되면 22조 4천억 원까지 불어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입장에선 조만간 AI에게 일자리를 뺏기는 공상과학 영화의 주인공이 될 위기입니다. 당장 현대차 노조도 단 한 대의 로봇도 들일 수 없다며 전면전을 선언했지만 노동 환경의 대변화를 막아서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새로운 노동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인공지능 산업 전환과 일자리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산업 현장과 학계, 정부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대부분의 일자리가 인간과 AI가 협업하는 형태로 바뀔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관건은 인간이 AI를 활용할 능력을 갖추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올해 안에 새로운 노동 정책을 내놓을 계획인데 AI 인재 양성과 직종별 교육 지원 대책,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거로 보입니다. AI 기술 변화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인 한편 저출생 고령화로 노동시장 활력 저하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환 속에서 노동이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는, 그리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AI와 로봇이 완전 상용화될 거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3년 동안 AI로 인해 사라진 일자리는 21만 개에 달하고 앞으로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전국이 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주말에도 추위가 매서웠습니다. 강추위에도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이웃들을 최승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 명동입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손발을 꽁꽁 얼리는 맹추위에 깜짝 놀랐습니다. We've been here for a few days and it's so cold here. Like we have 4 layers on each under this. We're very underprepared for this weather. And our ears get very cold. 관광 안내원들은 빨간색 외투와 털모자로 겹겹이 갖춰 입었습니다. 등에까지 핫팩을 붙였는데도 금세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을 하면서 이제 응대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너무 추울 때는 입이 얼 때도 있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양손에 이렇게 하나씩, 그리고 등에는 한 6개 정도 이렇게 겹겹이 붙이고. 노점 상인들도 강추위에 보충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아무래도 장사를 하다 보니까 두꺼운 옷을 입으면은 좀 활동에 좀 제약이 돼서 그래서 저희는 거의 다 이제 얇게 많이 껴입고 이렇게 해서 장사하고 있어요. 명동에 비해 전통시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조차 더욱 뜸해진 모습입니다. 전기세 걱정에 난로조차 마음껏 틀지 못한다는 시장 상인들은 두꺼운 외투와 장갑으로 중무장한 채 추위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추위야 물러거라. 어서 날이 풀리고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길 바랍니다. 이제 좀 풀려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활기차게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래야 장사가 될 것 같아요. 칼바람을 뚫으며 달려야 하는 배달 노동자들은 쉼터에서 잠시나마 몸을 녹입니다. 얼굴 볼살이 여기가 막 달아날 것 같아요, 어떤 때. 그러면 핫팩으로 해서 녹이고 그러거든요. 이런 쉼터가 있어서 추운 날 이렇게 기사들한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동장군의 기세는 꺾이지 않을 전망인 가운데 생계를 위한 우리 이웃들의 고군분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이번 주도 강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고 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한파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부터는 서쪽 곳곳에 눈이 오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최고 5cm, 호남에는 1에서 3, 그 밖의 지역은 1cm가 쌓이거나 눈이 날리는 수준에 그치겠습니다. 이렇게 양은 적지만 추위 속에 눈이 어는 곳이 많습니다. 미끄럼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해서 산불 등 화재 사고를 경계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8도, 대구는 영하 7.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서울은 0도에 그치겠고 대구 5도, 부산은 8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어제 베트남에서 건강 악화로 별세했습니다.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애도를 표했습니다. 청와대의 이해훈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인사권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는데 인사검증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과 유예를 또 연장할 것이란 생각은 오산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민 단속 과정에서 또 시민이 총격으로 숨지자 미국에서는 단속의 정당성과 과잉 대응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윤 전 대통령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V1, 그러니까 대통령 위에서 권한을 행사했다면서 이른바 V제로로 불린 김건희 씨에 대한 첫 선고가 모레 이뤄집니다.
통일교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같은 날 결론을 받아듭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오는 28일 1심 결론이 나오는 김건희 씨의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청탁 의혹 3가지입니다. 특별검사는 지난달 결심에서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 수재 혐의에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8억 1천만여 원 부과를 요청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형과 추징금 1억 3천만여 원 부과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김 씨만 대한민국 법 바깥에 존재하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감 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반면 김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재판부는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선고도 진행합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건넨 것뿐 아니라 김 씨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전달하며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씩 구형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였던 김건희 씨는 대통령과 같은 힘을 누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 수사로 가려졌던 장막이 거쳤고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황윤태 기자입니다. 특검은 공소장에 김건희 씨가 대통령 국정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았고 공직에 임명되지도 않았지만 영부인 권력이 대통령에 가까웠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입니다.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의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하였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김 씨는 배우자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2021년 11월부터 취임 때까지 집중적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종교계와 재계, 정계까지 공직 임명과 공천 등을 대가로 김 씨에게 이른바 줄을 댔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에 명품 가방과 억대 그림까지. 김건희 씨가 받은 금품만 3억 7천만 원 상당에 달했습니다. 공통 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찾아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금품을 교부하였습니다. 국민 앞에 선 김건희 씨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지만 장막 뒤에선 거칠 게 없었습니다.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고는 정부 차원에서 돕겠다고 말하고 비금속을 건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게는 도울 게 없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장막 뒤에서 권력을 휘두르고도 수사망을 피했던 V제로 김건희 씨는 처음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이번엔 여권의 공천원금 의혹도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은 김경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만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로비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 부분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억 공천원금 의혹에 대해선 수차례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했는데 강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주목됩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경찰은 1억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들을 수차례 소환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한 차례, 김경시 의원은 3차례, 그리고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는 4차례나 불러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남아있는 수사에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실대로 임하겠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시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동시에 피의자들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며 진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앞선 조사에서 김시 의원이 건넨 쇼핑백에 1억 원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3개월이 지나 알게 됐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남 씨는
강 의원이 1억 원을 전세 자금에 쓴 걸로 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강선 의원 전세금 전달하셨습니까? 쇼핑백 건네면서 돈인 줄 몰랐습니까? 김 씨 의원은 강 의원 외에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해 다른 정치인들에게 줄을 대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에게 청탁하려고 다른 전직 시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인데 경찰은 대대적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증거인멸 정황 없는 건가요? 구청장 보궐선거 관련된 내용인 건가요? 경찰은 또 김 시의원이 1억 원을 돌려받은 뒤 강 의원에게 다시 다른 사람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도 포착했습니다. 경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시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지 아니면 곧바로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정치연금 수수와 아내 수사 무마를 포함한 10가지가 넘는 의혹이 불거진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도 휴일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자료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이어갔는데 의혹의 핵심인 김병기 의원을 언제 불러 조사할지 관심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은 정치연금 수수와 아내 수사 무마 의혹 등 제기된 의혹만 13가지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우선 김 의원이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에게 모두 합쳐 3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가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최근 김 의원 아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공천원금 받은 거 인정하세요? 김병기 의원도 알고 있었나요? 경찰은 김 의원 아내의 동작구 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내사하던 서울 동작경찰서 관계자들에게 김 의원이 개입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에는 동작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어떤 자료 확보한 건가요?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부정 편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차남을 위장 취업시켜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중소기업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늑장, 부실 수사 비판을 받아온 경찰은 주말에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참고인 조사 등을 이어갔습니다. 의혹의 핵심에 있는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도 초읽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인데 실제 소환 조사는 언제쯤 진행될지 관심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월 26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함께 살펴보시죠.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씨 수사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정식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랑 범죄에 가담하고 김 씨의 청탁을 받아 수사 상황을 확인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가 기내 보조 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데요. 오늘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항공편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로 충전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네, 다음 일정입니다.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 A씨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상곡동에 있는 주택에서 함께 살던 90대 노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남편 B씨에 대해서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부가 농협의 비위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등을 상대로 추가 특별감사에 착수합니다. 이번 특별감사는 농협의 부정금품 선거 의혹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과 조합의 비정상적 운영에 관한 제보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오늘의 일정이었습니다. 네, 제보는 Y 시간입니다. 저희에게 불량 화폐를 발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여러 장 붙어 있는 연결형 은행권을 누군가가 잘라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장용 목적으로 발행되는 기념화폐를 임의로 잘라서 사용한다면 위조 지폐로 의심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보누와의 오승훈 기자입니다. 대전에 사는 A씨는 최근 서랍장에서 이상한 1,000원짜리 지폐를 발견했습니다. 크기가 다르고 지폐 밑단에 누군가 임의로 잘라낸 흔적도 확인됩니다. 절단면이 지금 아무튼 틀리고 하니까 혹시 품질 쪽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해갖고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시민도 곧바로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이런 지폐를 처음 봤는데 우리가 볼 때는 가짜 돈 같다. 돈 자체가 틀린데 은행가 같은 은행에서 나왔는데 위조 지폐 같아요. 가까운 은행을 찾아가 위조 지폐 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임의로 절단된 것으로 추정되는 1,000원권 지폐입니다. 위조 지폐 식별이 가능한 개수기에 넣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 코드와 함께 정상 화폐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조 지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여러 장의 지폐를 한꺼번에 묶어서 발행하는 연결형 은행권을 누군가 잘라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결형 은행권은 유통용이 아닌 소장용 목적으로 발행된 기념화폐입니다. 한국은행은 기념화폐를 자르면 일반 화폐로 사용할 수 있지만 위조 지폐로 의심받을 수 있어 권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잘라서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 있는데요. 절단 과정에서 형태나 규격이 좀 원래 시중에서 유통되는 은행권과 다를 수 있어서 이제 위조 식별의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연결형 은행권이 한정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액면가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는 만큼 절단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전남 신안군 가고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두 척이 해경의 야간 납포 작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오후 전북 고창군 신림면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 고인돌 휴게소 인근에서 화물차 한 대와 SUV 차량 2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전 충북 옥천군 안남면에서 60대 A씨가 강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울산 태화강변 물억새 군락지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 남성이 하루 만에 검거됐습니다. 조카를 허위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전직 공공기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강도 피해를 봤다며 허위 신고를 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담긴 새 국방 전략을 발표한 직후라 전시 작전권 전환이나 주한미군 운용 현안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현지 시각 23일 발표된 미국의 새 국방전략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문서 공개 하루 만에 곧바로 우리나라와 일본 연쇄 방문 일정에 나섰습니다. 미 국방부는 콜비 차관이 동맹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의제를 논의하게 될 거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미국의 새 국방 전략이 기존 트럼프 행정부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을 억제할 주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미국의 평가는 지난해 한미 국방장관 회의체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으로도 거론됐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안보에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국방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다만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태세 조정을 거듭 시사하면서 전력 재배치나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엔 더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새 국방전략서는 미군의 최우선 과제를 본토와 서반구 위협 대응으로 못 받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의 역할 분담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평가한 대목은 비교적 비중이 작았고 한반도 비핵화 언급도 사라졌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 수량 증대를 시키지 못하게 한다라든지 핵실험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이겠지만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북한이 전술핵을 운용하는 부분이 보다 더 시급한 부분인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자주 국방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며 북한 전체 GDP보다 많은 돈을 국방비로 쓰는 나라가 스스로 방어를 못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극단적인 엄포를 놨다가 한 발 빼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 태도를 놓고 트럼프는 언제나 겁먹고 물러선다. 줄여서 타코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도 나름의 계산이 있긴 하죠. 연초부터 그린란드를 향해서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가 결국에 물러섰는데요. 베네수엘라 논란을 잠재우고 유럽의 두려움을 확인했다는 성과도 챙겼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신년 벽두부터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뉴욕으로 압송해 법정에 세웠습니다. 주권 침해 논란이 커질 틈도 안 주고 다음은 그린란드가 될 수 있다는 엄포를 놨습니다. We need Greenland from a national security situation. It's so strategic. Right now, Greenland is covered with Russian and Chinese ships all over the place. 그린란드에 대한 유럽의 걱정이 커지자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에 대한 국제법 위반 논란은 금세 사그라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해 무력 사용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언급하고 유럽의 관세 부과를 선언하자 유럽과 미국의 대결에 대한 우려가 극대화됐습니다.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에 대한 언급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런 대답으로 빠져나갑니다. I won't do that. Okay, now everyone's saying, oh, good. That's probably the biggest statement I made because people thought I would use force. I don't have to use force. I don't want to use force. I won't use force. 걱정하지 말라는 한마디에 유럽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한숨 돌렸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베네수엘라 공격이 부당하다고 따지거나 다음 달 4년을 맞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해법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Yeah, and of course that is an important message because up to now many were afraid that he actually was going to threaten to use force to acquire Greenland. 갈등을 극단으로 끌어올렸다가 없던 일로 하는 협상 방식을 뜻하는 트럼프는 항상 물러선다. 타코라는 말이 이번에도 맞아떨어졌습니다. 말의 신뢰도는 낮아져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불편한 상황을 강력한 위협으로 잠재우고 판을 옮기면서 언제라도 꺼낼 수 있는 그린란드 카드를 더 크게 만들었다는 수학이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눈독을 들이면서 긴장 상태가 이어져 온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수도 누쿠 전체가 약 6시간 동안 전면적인 정전에 빠지면서 시민 2만여 명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추진해온 백악관 대형 연회장 신축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건 단체를 비난하면서 공사 진행이 중단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이미 많은 물자가 발주되고 절차가 진행된 지금 이 시점에서 공사를 중단한다면 백악관은 물론이고 미국의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치명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가역사보존협회는 지난해 10월 트럼프에게 연회장 신축 계획이 관련 연방심의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전후 안전 보장을 약속받았다며 종전협상의 진전을 말했지만 쟁점인 영토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타격이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더욱 고통스러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맹추위 속 소방관들이 불과의 사토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종전 협상을 벌이는 와중에도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 공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에너지 시설에 대한 집요한 공격으로 혹한기 전력난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Світла більше немає, ніж є. Маленька дитина, з нею треба грітися, щоб тепло було. 3종 기도를 마친 교황은
러시아의 계속된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추위에 내몰리고 있다며 전쟁을 멈출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Invito tutti a intensificare ancora gli sforzi per porre fine a questa guerra. 젤렌스키 대통령은 반러시아 정서가 강한 폴란드, 리투아니아 대통령과 3자 회동을 열고 세력 규합에 나섰습니다. 종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전후 안전 보장을 약속받았고 EU 가입도 속도를 낼 거라고 밝혔습니다. Документ готовий на 100%. Ми очікуємо від партнерів готовності дати і місця, коли ми його підпишемо.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서방 군대 주둔을 용납할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또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를 놓고도 평행선을 그리면서 주말 사이 3자 협상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논의는 건설적이었다며 다음 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권중입니다. 중국 군부의 2인자가 부패 혐의로 낙마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중국, 군권도 시진핑 1인에게 몰리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이젠 풍문이 돼버린 시진핑 실각설에서 하극상의 장본인으로 지목됐던 중국군 서열 2위 장요샤. 지난해 12월 22일 상장 진급식 때 시진핑 주석과 가운데 나란히 선 게 마지막이 됐습니다. 타이완 해협과 베이징을 지키는 전구 사령관을 우리의 대장격으로 승진시키는 자리였습니다. 东部战区司令员杨志斌、中部战区司令员韩胜言颁发命令状，表示祝贺。 중국군 최고 지휘관 류전리 연합참모장도 행사 직후 장유샤와 함께 체포됐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지난 20일 당 정치국 위원들이 총 출동한 대회에 나란히 불참한 게 결정적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学习贯彻党的20届四中全会精神专题研讨班20号上午在中央党校国家行政学院开班。 실제 주말인 24일 오후 중국 국방부가 두 사람의 실각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涉嫌严重违纪违法，经党中央研究，决定对张又侠、刘正利立案审查调查。 이튿날 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부패 처벌엔 성역이 없다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두 사람이 군사위 주석 책임제를 심각하게 유린 파괴했다고도 비난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그동안 반부패 숙청의 연장선이자 권력투쟁 성격도 띠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로써 중국 공산당이 군을 통솔하는 핵심 기구 중앙군사위원회 7명 가운데 5명이 낙마했습니다. 남은 건 군 통수권자인 시진핑 주석과 부패 척결에 칼자루를 쥔 장성민 기율검사위 서기 2명뿐입니다. 중국군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는 3월 양회 때 물갈이 인사를 지켜봐야 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양조장이 고고학 연구를 바탕으로 5,000년 전 수메르인들이 즐겼던 맥주를 재현했습니다. 이 맥주는 호프 대신 고대 텍스트에 기록된 향신료와 대추야자 등을 사용해 현대인들에게 고대의 풍미를 선사합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양조장. 익숙한 맥주들 사이로 낯선 이름의 맥주가 보입니다. 5,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군 수메르인들이 마셨던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 훔바바 맥주입니다. Se ha conseguido reconstruir lo que hacían hace 3.000 años y que los sabores debían ser bastante parecidos. Es un viaje en la historia diferente, otra cosa que no puedes hacer de otra manera. 이 특별한 프로젝트는 스페인 국립연구위원회 고고학 연구에서 시작됐습니다. 맥주의 여신 닌카시를 찬양하는 수메르 찬가와 고대 점토판에 기록된 향신료 목록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And there I had all of a sudden a little text, a little list telling me what kind of aromatics you would use for beer. And I thought, that's wonderful, that's great, that's something new. 현대 맥주의 필수 재료인 호프 대신 고대 문헌에 따라 에머밀과 대추야자 그리고 각종 아로마 향신료가 들어갔습니다.
Yo creo que sabe mucho a cebada. Ya eso no sé. Y es verdad que tiene algún toque afrutadito. 고대 수메르의 전통을 현대의 미각과 결합한 맥주가 역사와 과학,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눈 내린 겨울산은 한겨울 정취를 느끼기에 더할 나위 없는데요. 한파 속 겨울왕국으로 변한 무주 덕유산에 탐방객들의 발길이 몰렸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해발 1614m, 덕유산 정상이 새하얀 눈세상으로 변했습니다. 강추위에 나뭇가지마다 새하얀 눈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능선을 따라 사슴뿔처럼 얽힌 얼음꽃 군락부터 산등성이 곳곳에 만들어진 눈꽃 터널까지 때를 놓칠세라 탐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12대 명산 가운데 하나로 겨울이면 순백의 장관이 그림같이 펼쳐집니다. 최정상 향적봉 표지석 앞은 인증사진을 남기려는 시민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설경은 진짜 멋있어요. 그 어떤 설경보다 멋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예뻐요. 진짜 눈에 다 담고 너무 행복해요. 담을 수 있어서. 제철 맞은 스키장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몰렸습니다. 알록달록 스키복을 입고 새하얀 설원을 수놓는 스키어들. 영하 10도 안팎의 매서운 한파에도 아랑곳 없이 설원 위를 질주합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어도 마냥 즐겁습니다. 아이가 스키장 오는 거 너무 좋아하고 요즘 배우느라 너무 좋아해서 뭐 추위 불구하고도 나왔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사람도 많아서 너무 즐겁네요. 어때? 좋아요. 얼만큼? 하늘만큼이요. 한파 걱정 없는 실내 과학 체험관은 아이들 세상. 신나게 페달을 밟아 열기구에 바람을 채워보고 화면 속 동물과 함께 달리기 시합도 벌입니다. 한창 호기심이 많을 나이, 숨겨진 과학의 원리를 찾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이 동물하고 뛰는 걸 좋아하는데 너무 하여튼 이런 실내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장군의 기세가 여전한 휴일. 시민들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겨울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야, 배구 안 했어? 당신은 배구 안 했냐고. 아니, 심판이 죽은 거 모르면 어떡해, 죽음을. 자,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공의 굴절 정도를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판독 결과 판독 결과로 결정되었습니다. 선수가 맞이하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걸 그거라고 이래갖고 또 다음에 미안해. 자, 50이야, 5판이야. 또 미스하려고 또 그거. 흔들렸던 리시브 V에서 디미트로프의 공격 득점입니다. 하지만 해찬현 씨 먼저 나왔어요. 랩터치로 부심이 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디오 판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심판이 잘못했잖아요, 그죠? 그거 갖다 주면 안 되는 거지 그걸. 나 이해가 안 되네. 아니 그거는 비디오 판독 받아주면 안 되는 거라니까. 규정대로 해야지, 규정대로. 본인이 인정했는데 그 받아주면 안 되지. 지난주부터 길게 이어지고 있는 한파가 쉽게 물러나지 않을 모양입니다. 이번 주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8도 가까이 떨어져 있고 체감 온도는 영하 11도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영하권 기온을 보이면서 종일 추우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추위와 함께 산불에도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눈비 소식이 없는 동쪽을 중심으로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동쪽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를 경계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사이 서쪽 곳곳에는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5cm, 호남 서부에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은 1cm 정도 쌓이거나 눈이 날리는 수준에 그치겠습니다. 추위 속에 눈이 어는 곳이 많겠습니다. 미끄럼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영하 7.8도, 대구는 영하 7.7도로 어제만큼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0도, 광주 4도, 부산은 8도에 그치겠습니다. 강추위는 이번 주말이 지난 뒤에야 누그러지겠고요. 내일 서쪽 지역의 눈이 그치고 나면 당분간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긴 한파 속에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도 계량기함을 헌옷으로 감싸고 또 물을 조금씩 틀어놓으면 동파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